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젠트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투자 감각을 갖추신 분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시장은 또 이번 주에 셧다운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 4분기의 GDP 성장률이 거의 절반으로 토막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제 괜찮아질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그 성장률의 하락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대표적인 것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인데요. 뭐 4분기 성장률의 일정 부분에 좀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셧다운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실질적인 하락의 폭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GDP 성장률이 둔화가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내년 1분기는 GDP 성장률이 기존 성장보다 한 2% 이상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최근에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3분기 안 좋았으니까 1분기가 오히려 이 이연된 어떤 그런 성장을 반영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말 소비 시즌을 앞두고 셧다운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사실 만약에 연말 소비 시즌까지 셧다운이 이어졌다라면은 단순히 성장률 둔화가 아니고 자금의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번에 이제 뭐 공무원들의 임금도 그렇고 일단 이런 자금들이 원활해지면서 역설적으로 요번에 이제 그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한 이런 그 쇼핑 시즌이 상당히 호황을 이룰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동안 돈 못 썼으니까 네. 연말에 돈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지금 이번에 셧다운으로 인한 어떤 그런 그 성장률의 둔화를 상쇄시켜주는 또 그런 효과도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전에 어쨌든 셧다운이 종료가 된다는 게 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 내에 셧다운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CPI와 PPI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기한에 맞춰서 나와줄 수 있나요, 대표님? 사실 이제 지금 준비는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뭐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적어도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FOMC를 한번 남겨놓고 있는데 그 이전에 아마도 그 여기에 이제 참고할 만한 데이터들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근데 지금 이미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오피셜 데이터들이 안 나오면서 민간 부문의 데이터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민간 데이터가 시장을 흔드는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ADP 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연준의 결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확실히 고용의 둔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연준도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다면은 아마도 연말에 그런 그 금리 결정에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발표된 ADP 민간 고용이 둔화되는 지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또 지표들이 연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이어서 프리마켓의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우선은 엔비디아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뱅크의 이 지분 매각이 이슈가 됐겠죠. 네, 사실 뭐 이제 소프트뱅크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나타난 건데,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익이 되게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만 엔비디아 지분 매각, 그리고 덧붙여서 T모바일의 지분도 일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지분을 갖다가 한 58억 달러 규모 매각을 했고, 그리고 T모바일도 한 90억 달러 규모 매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그렇다면 이걸 왜 매각을 한 거냐 뭐 엔비디아가 나빠서 매각한 건 아니고요. 이미 네. 이전에도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한 적은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매각에 그렇다면은 뭐냐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오픈 AI에 대한 투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 AI가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금에 대해서 약간의 그 리스크가 좀 발동한 측면도 있었고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굉장히 우려한 적도 있는데 아마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이번 그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결정이 되면은 상당히 저는 부식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에는 조금 오늘 단기적으로 영향이 미칠 수가 있지만은 네. 오히려 전체적인 AI 어떤 산업에 있어서는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좀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또 오늘은 단기적으로 어쨌든 지분이 매각됐다고 하니까 엔비디아가 빠지고 그렇죠. 있는 건데 일단 그렇죠. 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소프트뱅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죄다 돈을 좀 끌어오는 자금이 부족해서 자꾸만 끌어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소프트뱅크가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소프트뱅크가 만약에 차입을 했다거나 뭔가 채권을 발행했다라면 이게 네. 약간 시장에서 분하게 생각할 텐데 어차피 지금 소프트뱅크의 투자 자산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대략 전체적인 규모가 한 4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지금 매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보면 오픈AI가 요청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오픈AI가 지금 계속해서 뭔가 이번에 이제 정부하고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식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책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부분은 저는 향후에 뭐 시장에 있어서 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해당 이슈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거다라는 인사이트를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또 앞서서 회사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또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을 또 보면 어떨까 합니다. 또 오라클과 메타 묶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 AI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빚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라클 차트 보시면 좀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차트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리고 알파벳도 지금 보면은 조금 이제 뭐 크게 빠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영향권 안에 있고 오라클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오라클은 계속해서 지금 고점 찍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결국은 뭔가 좀 최근에 이런 그 이슈가 상당히 저는 그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IB들의 그 리포트를 보면은 이 채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거죠. 메타가 57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을 했고 알파벳은 250억 달러 그리고 오라클 180억 달러에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발행하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자금 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들 빅테크들이 한 2030년까지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현금의 흐름을 보면 한 7,50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JP모건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AI 인프라 구축에 5조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7,500억 달러를 벌더라도 투자를 그거에 한 5배, 6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의 우려인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AI 붐, AI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을 호재로 반영하고 있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과 채권 시장 약간 다른 어떤 그런 그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채권 시장에서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채권이라는 거 아시겠지만은 어떤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리금에다가 이자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채권은 그렇게 이제 좀 뭔가 리스크를 제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얹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주식하고 채권 시장은 약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건은 결국은 앞에서 이제 그 소프트뱅크 이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그 투자가 이 자금의 조달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대규모의 투자가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해결책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제시가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투자자들이 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채권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어쨌든 이 AI 법을 어찌 보면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내용일까요? 불식될 수는 없을까요, 대표님? 사실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뭐 AI가 이제 어떤 그 수익을 거둬들이는 시기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투자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결국은 이 투자를 얼마나 이제
어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규모를 하고 이 투자로 인해서 이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후에 수익으로 연결될 텐데 그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향후 한 2, 3년 정도 그 이후까지도 계속된 투자의 발표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기업이 이 부분을 빨리 수익화하느냐가 향후에는 어떤 주가라든가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어떤 그 단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은 또 많이 인풋이 들어가고 있고 아웃풋이 언제 나와주냐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은 또 AI 특집으로다가 실적 발표한 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네. AI 인프라 관련된 회사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 함께 좀 볼까요, 대표님? 사실 네비우스와 코이브는 하는 게 비슷한 회사예요. 근데 네.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완전히 지금 다른 주가가 나오고 있죠. 네비우스는 지금 보면은 한 3% 내외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어이브는 반면에 8%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하고 코어이브가 전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실적이 양쪽 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비우스도 뭐 그 순손실 규모가 조금 더 늘어났고 매출도 조금 하회를 했는데, 다만 네비우스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메타하고의 5년간 총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간 메타에다가 AI 인프라를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그 AI 모델 구축이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의 수요가 여전하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메비우스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또 174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네.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메비우스도 지금 사실 계속해서 이런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번에 이제 실적이 조금 부진했지만은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향후의 어떤 이런 그 대규모의 공급 계약으로 이 부분을 상쇄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지금 상승을 하는. 다만 오늘 그 시간외에서 보면은 네비우스 같은 경우도 시간외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네. 조금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코어웨이브는 좀 반대예요. 코어웨이브는 사실은 매출은 상회를 했고 그런데 순손실을 하고 영업이익이 하회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지금 이렇게 실적도 조금 부진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컨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데이터 센터가 좀 완공이 지연되었다. 네. 그래서 4분기 실적 전망치도 좀 부진하다. 그러니까 이 3분기도 안 좋은데 4분기도 좀 안 좋을 거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오늘 8%까지 급락을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덧붙여서 내년 자본 지출이 올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코어웨이브도 지금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AI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이고 결국 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의 주가와 그리고 이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그만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비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를 비교했을 때 대표님의 픽은 좀 네비우스 쪽으로 기우나요? 사실 이제 저는 코어웨이브를 굉장히 좋게 봤었는데 네. 요번에 실적 전망이 좀 실적도 그렇고 향후 실적 전망까지 약간의 그 미스가 나무로 인해 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되면 네비우스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코어웨이브가 주가가 계속해서 좀 미끄러지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네비우스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조금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등락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지지선을 좀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고 봐서는 네비우스 쪽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비우스와 코어웨이브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소니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갭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소니 실적이 나왔나요, 대표님? 네. 그러니까 소니가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해요. 그러니까 소니는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음악 부문, 반도체 부문,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부문인데 게임 부문은 뭐 잘 아시는 플레이스테이션이고 그거는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요번에 이제 그 음악 및 그 엔터테인 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귀멸의 칼날이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귀멸의 칼날이 그 글로벌 다이었을 때 한 8억 달러에 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익이 그대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8억 달러면은 올해 나온 영화 중에서 글로벌 흥행 한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온 거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역시 그 소니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쪽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이제 그 어떤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인데 이 부분이 관세로 인해서
선주문이 쇄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게 상승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소니의 실적을 보면은 결국 지금 방향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관세 영향력이 당초보다 한 30% 이상 감소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세 이제 체결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관세 부담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체들이나 뭐 수출업체들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결국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측면 그런 부분까지 좀 반영을 하면서 프리마켓에서 상당히 좀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 그럼 소니의 차트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보면은 소니는 최근에 일단은 이 121선 정도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늘 갭을 올리면서 이제 61선에 올라앉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지지선의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여기 이걸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사실 소니는 아시겠지만은 뭐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어떤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걸 뭐 적극 매수는 아니겠지만은 네. 일단 소니도 일단 좀 흐름상으로 보면은 어떤 저점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좀 그렇게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니까지 프리마켓 특징주들 잘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대표님의 오늘의 종목픽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아갈 수 있는 종목부터 볼까요, 대표님? 예. 모아가는 종목은 UPS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그 미국의 대표적인 뭐 소포라든가 이런 그 우편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배송업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22년에 이게 이제 224달러였는데 지금 주가가 100달러 미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미국 내 소포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이게 그 택배 수요가 또 감소가 되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수익성에 굉장히 그 걸림돌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존이 사실은 UPS의 가장 큰 고객이었는데 아마존이 이제 UPS만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얘기하는 복수의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벤더를 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으로 가는 매출이 상당 부분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수익성의 악화에 굉장히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수익성이 높았던 미중 노선의 물동량이 축소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이익에 영향을 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쭉쭉쭉 밀리다가 네. 최근에 조금 차트에 보시면은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개선 정책을 내세웠는데 중소기업이라든가 헬스케어 같이 핵심 고마진 시장에 대해서 이제 타겟 그 어떤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어졌던 미국 내 소포 시장에서의 어떤 수급 불균형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구조 개편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캐나다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앤드라우어 헬스케어라는 회사 갖다가 16억 달러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뭐가 강하냐면은 네. 헬스케어라든가 콜드체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신선식품 배송 이런 쪽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좀 터닝 포인트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시티그룹 같은 데가 목표가를 112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면 이제 바닥은 찍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의 적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에요. 약 6.7%의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 1회의 주기로 기간은 한 3년 정도를 보시고 UPS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PS도 정리를 해보면 저점 찍었고 3분기 실적 좋고 배당 수익률 좋고 이제 새로운 동력까지 갖춘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1회 목표 주기는 3년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단타 칠 수 있는 도전 종목도 오늘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튜일리오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운영 업체인데, 뭐 대표적인 이제 고객사가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쇼피파이라든가 델 같은 회사들. 그러니까 튜일리오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자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3분기 매출이 13억 달러를 달성했는데 6개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기반의 음성 솔루션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 부분이 전체 실적에서의 거의 한 60%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AI를 활용해서 고객들을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동화하는 이런 쪽을 가속화하면서 이 트윌리오의 음성 솔루션이 핵심 인프라로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주가치 제고에도 적극적인데 올해 1월에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갖다가 이제 결정을 했고 지금 이제 한 4억 달러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6억 달러 더 사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는 지금 정도의 가격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보면은 목표가는 한 145달러 정도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0달러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윌리오 129달러 매수가, 목표가 145달러, 손절가 120달러까지 오늘 종목픽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5분 뒤 미증시 계좌갑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